1차 방정식이라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핵심적으로 말했을 때 연립 1차 방정식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 건 몇 개를 잡아야 되는 거야? 두 개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문제에서 그냥 이제는 우리가 미지수를 몇 개 잡으면 끝난다고? 두 개 잡으면 끝난다고. 그럼 두 개 잡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냥 푸는 대로 풀면 됩니다. 미지수 잡았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1차 부등식을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은 부등식 활용 잡을 때 막 이런 건 잘하잖아.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뭐라 하지? 쿠키랑 초콜릿을 살 거야. 초코칩으로 하자. 초코칩. 이렇게 살 건데, 근데 두 개 합쳐서 10개 살 거야. 그럼 내가 쿠키를 X로 잡으면 초코칩을 몇 개로 잡지? Y로 잡거나 혹은 1차 방정식 했으면 10 빼기 X. 10 빼기 X로 바로 잡거나. 이게 그냥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Y로 잡는 걸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Y로 잡는 게 나는 편하다 보니까 그냥 웬만해서 그냥 Y로 잡고 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서술형 작성을 위해서 특히 세화여중과 서문여중은 서술형이 좀 있었나? 네. 서문여중 있고 이번에 용강에서도 아마 서술형이 한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누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뭐 네, 영어로 나오니까 열심히 하시고. 영어 맞나? 영어 맞지? 영어로 좀 문제 내나? 수학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내는 거 영어로 내나? 영어로 안 내? 다행이다. 대한국제중은 거기는 다 영어더라고요. 손흥민도 들어져 있던데 보니까 네, 영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분들은 없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는 뭐 서일 없죠. 여기 서일 없죠.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일단은 미지수 잡을 때 Y로 잡는 거, 그걸 좀 습관 들이는 게 되고요. 일단 668번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설명 안 할 것 같고요. 670번이랑 673번 일단 두 개만 설명을 합시다. 너는 내가 한 거를 펴야지, 넌 숙제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 친구는 무슨 라디오 틀면서 노래 부르는 그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라디오냐 이 친구야? 무슨 감미로운 목소리도 아닌데 그냥. 자, 670번 볼게요. 일단 670번은 요걸 알고 갑시다. 어떤 걸 알고 가면 되냐면, 자,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내가 7을 3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7을 3으로 나누고 싶을 때는 3이 나오면은 몫이 2가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1이 들어가요. 이거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괜찮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배웠었냐면 검산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요. 나머지가 1이다라고 하는 식을 예전에 배웠었어요. 여기까지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해보면 똑같으니까. 계산해보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몫이 자리가 여기고 나머지 자리가 여기구나. 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 상태에서. 근데 위에 나와 있는 형태는 뭐 나와야 되는데 저거 모르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봅시다. 합이 48인 두 개의 자연수가 있다. 합이 48인. 두 개의 자연수. 합이 48인 두 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상태에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다. 그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감을 잡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요. 내가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으면 무조건 미지수 두 개 잡아야 되는데, 합이 48인 두 자연수. 그럼 두 자연수가 나오자마자 문자를 넣겠지. X랑 Y로. 그냥 X랑 Y로 넣고 시작하시면 돼요. 숫자 하나가 X, 숫자 하나가 Y. 이렇게 넣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돼. 그릴기만 하면 돼. 그릴기만 해볼게. 합이 48이래. 합이 48인 걸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X랑 Y랑 더했을 때 48이다. 이거를 그냥 한국어로 바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국어를 수학적인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48에다 적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그 상태에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대요. 큰 수를 X를 이라고 적어봅시다. 작은 수로 나눴대요. Y로 나눴대요. 그럼 그때 몫이 있을 거고요. 몫이 2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가 3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가지고 표현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나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내가 생각했던 검산식을 한번 해봅시다. 검산식은 뭐냐면 X라는 걸 그대로 놓고요. Y로 나눴대요. 그럼 Y를 적어요. 그 다음에 몫을 곱해주고요. 나머지를 더해줘. 그러면 우리 식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연립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 주시면 되니까 식 적어놓기만 할 테니까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671번을 한번 좀 이따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옆에 있는 것까지 내가 바로 설명할게요. 옆에 있는 거 673번까지 한번 설명합시다. 옆에 있는 673번은 뭐냐면, 자 볼게요.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 자, 자릿수가 2개짜리가 있어요. 자릿수 2개짜리가 있어. 근데 이쪽이 몇이고 이쪽이 몇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숫자를. 이쪽을 x로 놓고 이쪽을 y로 나눴어요. y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수는 10의 자릿수가 x고요. 1의 자릿수가 y의 수는 우리는 그러면은 x, y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건 내신 안 한 거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선생님 10의 자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숫자를 하나만 예시로 들고 올게요. 24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24는 24를 2 곱하기 4로 적은 게 아니라 20이라고 하는 숫자와 4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선생님 x라고 하는 거에다가 2를 넣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면 10 곱하기 x를 적어주시고요. y를 적으면은 10의 자리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글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두 자리 단수가 있어요. 두 자리 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놓고 나서 이 수의 각자리 수의 합은 14래요. 아 그럼 각자리 수의 합이니까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은 각자리 수의 합을 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각자리 수의 합이니까 하나를 잡고요. 하나를 잡아줘요. 그럼 그 상태에서 각자리 수의 합이 14래요. 이렇게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수를 바꾼 수는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 많이 어려워하면은 는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는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게 되면은 자 10x 더하기 y라고 돼 있는 게 원래 수인데요. 이게 처음 수예요. 처음 수에다가 36만큼 더했을 때 바꾼 수가 나온대요. 바꿨다는 건 두 개의 숫자를 바꿨다는 거니까 10y 더하기 x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73번이랑 67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잘하고 있었어. 얘랑 얘랑 있으면서 얘를 귀찮으니까 둘이 열패 진짜. 열패. 뭐요? 뭐? 응. 맨 위에 밑에 거랑 위에 거 있네. 맨 밑에 거랑 맨 위에 거. 맨 밑에 뭐라고요? 맨 위에 거 거기서. 여기서요? 거기서 맨 위에 줄여졌다. 네가 쓴 거죠. 그건 위가 아니라 오른쪽. 아, 아 위아래 혹시 몰라요? 그건 알아야 되는데. 위. 맨 위. 어디야? 위요? 아 그거랑 그거야. 이거랑 이거요? 응. 쌤, 응. x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응. 이게 더 큰데? 응? x 플러스 y 값이 7이잖아. 응. x가 아무리 커도 이게 더 크네. 아 숫자를 넣어보면 응.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음수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예전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문제 풀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업실을 안 배웠다. 거업실을 안 배웠다고? 아니 어차피 내가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거짓말 시간 어차피 1차 공식 때 했잖아. 그럼 해도 돼. 쌤한테 죄송하다 해야지. 쌤 거속시 나가버렸어요. 단순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숫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차피 도망가야 돼. 저는 책이 없고 쉬는 어떡하지? 쉬는 가기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나요? 귀찮은데.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월요일 날이랑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랑 수요일 날 갔다가 그 학원 강의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봐야 영상 될게요. 강의 다 봐야 돼요. 바빠요. 예. 예. 그래 너 좋겠다 바빠서. 만약에 다 풀어봤으면 뒷쪽에 있는 676번이랑 679번 한번 풀어봅시다. 676번이랑 679번. 676, 679, 676. X상 10의 자릿수 거기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렇지 두 개.
나 불러서 했어. 그래서 저렇게 뭐야? 이렇게 견뎌. 그건 해봐야 집가서 해. 집 가서 할까요? 나중에 다시 고민해보고 아들한테 질문해야지. 안 풀린다고 바로 할 순 없잖아. 자, 뒤로 갑시다. 자, 몇 번 갈 거냐면 682번 갑시다. 680이랑 685 합시다. 자, 682는 나이에 대한 문제고요. 나이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내가 몇 년 지났을 때 나이를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살 먹는다라는 개념을 잘 아직 이게 글로 적기 힘들거나 글로 표현하기 좀 힘들긴 해요. 그게. 그다음 두 번째는 혹은 검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 제 밑에서 뭘 물어보는지 안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그 둘 중에 하나에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지수 두 개라는 파트다 보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있으면 미지수 두 개를 x랑 y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것 같은데, 현재라고 하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현재 아버지 나이를 x, 아들의 나이를 y라 할 때 그 상태에서 여기서 뭐라 되어 있냐면 10년 후에 일단 이거에서 나이 차이는 28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나이 차이가 28살 나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더 크죠. 아들이 더 나이가 많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x 빼기 y는 28이라 봅시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10년 후가 되면은, 자 10년 후를 적읍시다. 10년 후를 적으면은, 자 10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10년이 지나면 10살 더 먹겠네. 그럼 아빠의 나이는 10살 더 먹겠다. 아빠 10살 더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아들도 10살을 더 먹었네요. 그럼 10살을 더 먹었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봤는데 아들이랑 아버지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아들과 아버지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나이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은는 이가 해서 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끊고요. x 더하기 10은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가 y 플러스 10이야. 거기에 3배를 하는 거. 그런데 그게 4살이 적대요. 이렇게 세웠으니까 식이 두 개가 세워졌네요. 이렇게 식 하나, 위에 식 하나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 방정식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단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셔야 돼 있으니까 x랑 y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683번 한번 풀어주세요. 683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봅시다. 685번. 685번 하나만 더 봅시다. 685번 하나를 더 보면요, 직사각형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까지 기억하시면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직사각형이 나와 있고요.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정사각형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더 있어요. 직육면체가 있고요.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꼭 궁금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팔 아파. 정해져 있는 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를 궁금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까먹었다.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림 그리기. 꼭 그리세요. 제발 암산하지 말고요. 머리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두뇌 실력이 활발하지 않아져요. 그냥 머리를 그냥 쓰세요. 여러분들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자기 머리 믿는 거예요. 저도 제 머리 안 믿어요. 암산하다 저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은 자, 둘레 길이가 110cm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러면 둘레 길이가 110cm인 직사각형 그립시다. 그린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 그리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오래 걸려요?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가로와 세로를 궁금해하니까 x랑 y로 잡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잡는 순간 문제 풀기 되게 편해져요. 그림 그리고 하는 순간 둘레의 길이가 110이래요. 그러면은 x가 마주보는 게 두 개가 있고요. y가 마주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110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직사경행 가로의 길이를 5만큼 4만큼 늘리고요. 가로를 4만큼 늘린대요. 그럼 가로를 4만큼 늘려서 바꾸면 x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세로를 5만큼 줄이면은 y 마이너스 5가 될 건데요. 이게 이러면은 정사각형이 되니까 그럼 두 개 같다. x 더하기 4 y 마이너스 5. 그래서 문제씩 적어주시면은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유형이다 보니까 686번도 한번 해보세요. 풀고 답을 맞추고 싶다 하면은 뭐 답안지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답을 불러달라 하시면 돼요. 아 풀렸어. 아 오케이. 시간 많아. 몰라. 언제 가냐? 네? 안 오시네? 아니요. 10분 뒤에 아까 가야 된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만 핸드폰을 안 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요. 지금 몇 시인데요? 45분. 45분이래. 25분. 진짜요? 응. 핸드폰 안 내.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따뜻 연락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제가 가야 돼요. 아 그래? 네. 응. 이거 해봤으면 이거니. 이거 저기 적혀져 있는 거 있지, 번호. 이거 풀어. 이건 마저 채우고 이거 다 틀렸어. 다시. 잠깐만요. 응? 이거 외식. 색칠되어 있는 거 너 안 읽었지? 글을 읽으세요. 해석내용이 슬퍼하시기 전에 글을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안 수가 안 나오지. 여기서 식을 뭐예요? x는 식을 바꾸는 거고 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꿨어. 아, 얌사하고 있었구나. 내가 자기 머리 믿지 말라 했지 내가. 쌤. 응? x는 바꾸면 10이 넘은 거잖아요. 응? 그럼 여기서 또 대입해서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줘야지. 아, 이것도 정리해줘야 돼요? 그럼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모르겠어. 다 알고 있어? 이건 뭐야? 좀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다시 해야 될까? 글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 많다 했잖아. 이거요? 땡. 섹스레이 전체 하나만 지금 보낸 적 있어. 6군데 다 줄레를 다 구하는 게 있어. 쌤. 응? 갈게요. 잘 가요. 저 이거 나왔어요.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 y는 6이라고 했잖아. 네. y는 6인데 왜 18을 넣어놨어? 아, 저 유튜브 10분 해가지고 아, 그러네. 두 달에 갑자기 왜 하고 있는 거야? 마셔. 나중에 카톡으로 네? 아마 숙제 공지해 주실 거니까 아, 네. 쌤 숙제는 뭐예요? 나 아마 몰라? 100 몇 초까지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숙제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드릴게. 내가 말해줘도 되잖아. 네. 번호 차단 안 했지? 저요? 네. 야, 야, 차단 안 됐으면 보낼게. 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아, 번호 차단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카톡을 보내려고? 그치? 제발지. 이건 했어? 다른 거? 다른 문제 풀었어? 283번 안 풀어도 있던데? 그러네. 친구가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나중에 영상 보내달라고 해요. 뒤에 거 있으니까. 1시간 남았대? 1시간 더. 너 어차피 뒤에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잖아. 아니요. 아야, 네. 선생님 영상. 영상은 나 말고 저기야. 네? 담임쌤이요? 아, 선생님 말씀드려. 들어가라. 선생님이 뒷영상인데요? 내가 나오는데 영상 관리는 그분이 해주십니다. 아, 네. 오케이. 여기서 안녕히 이제 계세요. 들어가. 네.
나도 갈까? 네. 내는 뭐야? 가주세요. 내가 꺼지세요 들리는 이유는 뭐지? 가주세요.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니? 꺼지세요 들은 거. 가주세요. 자 이제 볼게요. 686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이제 글 읽기가 좀 힘들어서. 자 일단 푸신 분들은 그냥 딴 거 풀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686번 같이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이 12장이 붙여져 있대요. 그러면 아 다 같은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이 나와 있고요. 이걸 그렸는데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12장 붙여야 되니까 이걸 위로 세 줄, 둘, 셋.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두 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만들었대. 이게 정사각형이야. 아,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일단 식 하나 잡아야 되는데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직사각형은 무조건 가로랑 세로 잡는 거라고. 가로랑 세로 잡아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가로와 세로 잡아야 돼.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자 가로 길이 구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가로 길이 어떻게 구하지? 구할 수 있냐? 지금 못 구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해보니까 여기 하나가 x인데? 그럼 여기도 x가 있겠네? 그럼 여기도 x가 있겠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길이는 3x다. 여기까지 이해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위로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y 하나, 여기 y 두 개, 여기 y 세 개, 여기 y 네 개. 그러면 이쪽은 4y요. 근데 4y랑 3x랑 같다고 했어요. 그럼 3x는 4y예요. 식이 일단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니까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를 더 구해줍시다. 하나를 더 구하려고 했는데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가 84. 색칠한 부분이 어딘데? 여기요. 여기인데 여기에 둘레가 84요. 그러면은 둘레 어떻게 구하지? 해가지고 이렇게 푸신 분들 많더라고요. 2x 더하기 2y는 84. 이거 아니에요. 색칠한 부분에 모든 아이의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모든 아이를 둘레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여기를 체크하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여긴 둘레는요. x가 두 개 있고요. y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2x 더하기 2y네. 근데 여기 말고도 요것도 똑같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2x 더하기 2y를 한 번 더 적어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적어야겠다. 한 번 더 적으면 몇 번을 적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적네. 그러면은 똑같은 걸 6번 더 하자. 기성우측에서 배웠죠? 곱하기 6은 84 라고 하면은 x 더하기 y는 7 이렇게 나오겠다. 생략을 좀 할게요. 계산은 여기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는 길이 잡고요. 그 다음에 색칠은 요거 둘레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전체를 다 더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저 풀어봅시다. 686번. 다 맞는 점이 있네요. 다시. 네. 오늘 왜 이렇게 계산이 많이 틀리니? 오늘만. 오늘만? 안정적으로? 네. 그런 날도 있어야지. 언제나 하나님 완벽할 수 없지. 비와가지고. 응? 비와가지고. 비와가지고? 네. 눈이 오면 계산이 더 맞아? 날씨에 영향을 받는 아이구나. 너 그럼 기후제?
기설제 지내야겠다. 기설제 지내야겠다. 시험날 열심히 기도해볼게. 근데 잠깐만 여름이잖아. 안 되겠네. 아이, 시험 기간을 바꿨어야 되는데. 답 나왔어? 답 나왔어. 와, 맞아. 그치. 응, 망했어. 집 언제 가는지 보지 말고요. 다 보여요. 다시. 다시. 예? 다시라고. 다시 말해줘? 다시 풀면 된다고. 683번이요? 네. 거기 위에 적혀져 있잖아. 잘 틀리는 문제라고 적혀져 있잖아. 애들이 똑같이 실수하는 게 있으니까. 맞네. 선생님 이거 어디요? 다시. 아니야 맞잖아요. 아니야는 반말이고. 아니 맞잖아요. 아니에요. 어? 잘 틀리는 문제라니까 친구야. 어? 글을 똑바로 읽으라고 똑띠 읽으라고. 넌 한국인이야. 저 한국인 아니 너 한국인 아니야? 있잖아. 한국인 맞아요. 외국적 갖고 있니 혹시? 아니 그래. 한국인 맞을 거야. 각각 구웠는데? 각각 그거 맞죠. 각각 말고 딴 거 읽으라는 거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거지. 내가 밑에 거만 읽으라는 거겠니? 아 16년 후. 어. 아 망할 소리. 나 없었으면 욕 나왔겠다. 아니. 그래. 아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이랑 바꿔. 그냥 거기는 그대로 또 16와 있네. 이거 맞아요. 몇인데? 이거 아니에요? 뭐라 적은 거야? 아, 그치. 맞죠? 0이라 적었죠. 이거. 아니에요. 또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비가 와가지고 진심. 나중에 천둥번개 치면 어떡하냐 나중에? 그건 저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못 푸는 거야? 네. 대단한 친구야. 자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이제. 자, 뒤로 넘어갑시다. 가위바위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증가함수 문제가 있는데 증가함수 문제는 혹시 설명하셨나요? 증가함수 문제? 네. 해서 그걸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문제 풀었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풀었어. 그럼 요거는 해도 될 것 같고 얘도 풀었을 것 같아. 688번도 비슷한 거 풀었을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이거 설명할 게 없네. 그럼 해보자. 이제 688번이랑 691번을 일단 해보고요. 모르겠으면 질문 좀 하시고요. 이게 애매하네. 몰라요. 예. 아직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몰라요. 거. 다 이걸 나랑 같이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하셨구나. 또 왜? 아니 계산 이상해요. 또 시작이 또? 에이? 우리 몇 배 하는 거야? 2배. 세 배? 네. 왜 분수가 분수 나왔어요? 되겠네? 어?
11이잖아요. 누가 잘못된 거지? 아, 아 미쳤네. 내가 미쳤네. 그러네. 진짜 미쳤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와 어떻게 이걸? 진짜 비가 오긴 하나 보다. 네. 어?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뭐야 이거? 덕백이 있어야 돼. 저 친구 약간 그 주인공병 있을 수도 있어. 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들어야 돼. 내가 문제 풀다가 틀렸어 나. 시험은 안 떨어져. 어쩔? 세다. 그게 맞죠? 얘는 얘랑 좀 다르잖아. 이기는 거를 했으면 서 지면 와요. 근데 대신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누구랑 관계야? 덕선이야? 참, 덕선이는 어디서 봤는데 덕선이 여기다 적고 그러면 내가 현재 줬잖아. 그럼 현재는 몇 번이니까? 9개. 현지라고 써. 이기는 거 적고 지는 거. 그러면 이기는 거랑 지는 건데 덕선이 현재라고 했어.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 할 거야. 내가 3번 이기고 2번 줬어. 그럼 너는 몇 번이야? 저 2번이요. 내가 3번 이기고 2번 졌잖아. 너 몇 번 이기냐? 2번 이기는 거. 2번 이기는 거잖아. 네. 그럼 얘가 이기면 X고 네. 지는 게 Y야. 그럼 얘가 이기는 X야. Y. Y랑 X지. 그 다음에 덕선이라고 하는 애는 처음 계단에서 19계단 올라가잖아. 네. 근데 이기는 게 3번 올라가고 지는 게 2번 떨어지지. 네. 그럼 3X가 있어. 적읍시다. 이게 몇이냐? 20. 19.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보자.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가위바위보를 못해. 맞지 않아요? 맞는데? 잘 풀었네. 이거요? 그 X는 구했어. 아, Y만 보면 되나? 네. Y가 덕선이 패배한 거 아니야? 아 X를 구한 거 아니에요? X를 구했는데 X 안 구했나 보자. 여기요. 아, 거기 있구나. 아, 오케이. 이거죠. 이건 요거. 아니 왜? 덕선은 있고 현재가 있어. 이기는 게 있고 지는 게 있고. 덕선이가 X번이고 Y번이었어. 그럼 현재. 그런데 얘를 가지고 숫자를 주면 우리가 세배하고 이제 나눠서 줘야지. 이게 몇이야?
위에다가 옆에. 위에다가 옆에 있지? 여기는 열심히 생각하시. 일부러 그런 거지. 관심 좀 다르지. 답이 이상. 답이 이상하다고? 네. 맞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해요. 이상해요. 했던 것 같은데. 오래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잖아요? 식? 맞죠? 맞는데? 이상해요. 아. 맞지 않나요? 700명대 있었지, 네가 답한 거야. 794명.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반에는 내가 봤을 때 구문 수업도 시켜야겠다. 좋아요. 좋아요? 숙제랑 잘라줄 것 같아? 네. 그럴까? 아. 과연 그럴까? 선생님, 어. 이거 계산 쓸 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맞아? 아니. 아니 이게 2000이잖아. 이게 1000이잖아. 어? X랑 Y가 문제야. 올해 남학생수가 있어요. 오늘 여학생수가 와 있어요. 올해는 여기고 여기 감소한 거고 여기가 작년이잖아. 아, 아닌데? 정리 한번 해야겠다. 아닌데? 올해인데? 정리 한번 해야겠다.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이건 모르겠네. 네, 선생님 잠시만요. 할게. 의견을- 하자. 아니, 하자 쌤. 얘들아. 야 하자. 아니 애들이 아니. 못 알아들어. 아니 선생님 저 알아요. 그냥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내려봐 아니야. 아 몰라. 아니 이게 방법 맞나? 듣지 않기로 했어요. 듣지 않기로 아 했어. 잠시만요. 선생님, 학생 392명.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해서 요거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할 때 제발 부탁인데 표로 정리해줘요. 표로 좀 정리하세요. 10년 후든 현재든 뭐 아니면 작년이든 올해든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변화표를 표로 표시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증가폭이랑 감소폭이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대비를 할게요. 작년을 적어놓고요. 작년 X명 Y명 해서 1000명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약간 좀 달라지니까 올해 변동폭을 조사해봅시다. 올해 변동폭은 X라고 하는 사람 명수에서 100분의 2X만큼 감소를 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Y만큼 조사를 했을 때 100분의 5Y만큼 증가를 해서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1100분의 2X 100분의 5Y 이거를 1000이 이게 22명 그 다음에 X 더하기 Y를 1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잖아. 이미 적은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내용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중간중간 설명해서 생략할게요.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지 자꾸 뭘 이렇게 머릿속으로 암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야지 뭔가 좀 보이지. 그래서 꼭 부탁인데 활용 문제는 꼭 변수 잡을 때 옆에다 내가 뭐를 변수로 잡았는지 적으세요. 시기 아니면 언제 누구 남자 여자 이런 것들 잡아놓으세요. 안 그러면 문제 풀다 틀려요. 그런 거 뭐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다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식은 다 지어놓고서 틀리고 있으면 그럼 뻘짓하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만 다 지우고 잘 산다고 4등 아니니까 계산도 잘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맞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한 건지도 의문이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적어놓고요.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요거는 만약에 모르겠으면 나중에 또 다 여쭤보시고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100분의 2x랑 100분의 5y 가지고 내가 숫자를 적을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소금물도 가봐야겠지? 근데 너무 많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소금물은 학교에도 시험에 나오나? 학교 시험에 나오나? 아예 제외됐어요. 제외됐어? 네. 빠졌어요 그냥. 일일양도 원래 제외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일일양도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내신 대비할 때 하기 전에 알지 말고요.
일단 하기 전에 한번 미리 좀 알고 가자고. 선생님들이 내실지 안 내실지 알아야 되니까. 거속시는 거의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퍼센테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과 양도 약간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터 단위도 약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 여기 진도 안 나가도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애들이 나가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서울중학교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694번 봅시다. 이때 거속시를 이제 봅시다. 거속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대충 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거속시에서 중요한 건 요거 일단 원 하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원 말고 다른 걸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는 원으로 기억해요. 원을 기억해서 슬래시를 쳐놓고 두 개를 쳐놓고 거리, 속력, 시간으로 해서 내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가리면은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분수 형태를 만들던가 다른 형태를 만들면 된다. 이 정도는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설명 안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 풀 때 팁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제발 부탁인데 상황 파악 좀 하세요. 글을 읽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황 파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갔을 때 어떻게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많이 해보라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걷고 있으면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지수 잡기. 미지수 잡는 거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택지가 두 가지 있다는 건 일단은 가장 쉬운 거는 물어보는 거 잡으세요. 물어보는 거 잡는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기 봐봐요. 694번에서 갈 때의 거리와 올 때의 거리를 각각 구하라 돼 있으니까 미지수를 잡아야 될 건 갈 때 거리를 x, 올 때 거리를 y로 적으면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속시 쉬운 문제는 이렇게밖에 문제 안 돼요. 물어보는 걸 잡는 게 이건 쉬운 버전. 그다음에 어려운 버전은 살짝 어려운 버전은 거속시 중에서 하나 잡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난이도 뒤에는 유형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거. 지난번에 유형의 그래 법칙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은 앞 뒤에는 유형 중에서 뭐 나와있던 발전 유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좀 어려웠는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말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아마 변수로 잡아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리를 잡아야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 중에 하나 미지수 잡으면 문제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리는 건데 요거 단위 통일. 단위 통일의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시속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시간 단위로 고쳐야 돼. 분이면 시간으로 바꾸는 거야. 만약에 초면은 분 시간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초단위야. 근데 내가 주어진 게 시간이야. 그럼 그걸 바꾸는 거. 딱 그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신경 쓸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면은 694번이랑 697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694번을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695번이랑 697번을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94번은 간단합니다. 갈 때가 올 때가 있으니까 상황 파악을 먼저 해봅시다. 상황 파악 먼저 하자. 상황 파악.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어요. 가자. 간다. 내가 온다. 왔어요. 그럼 가고 오는 게 있는데 여기다 상황 파악할 때는 첫 번째로 적을 거는 거리, 속력, 시간을 적어주세요.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이 있는데 시간 속력을 왜 두 번 적어? 시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차례대로 구해주면 돼. 일단은 나와 있는 걸 읽으면은 속력이 6km/h래. 그럼 자연스럽게 적어주면 돼. 시간은 안 나와 있어. 거리도 안 나와 있어. 패스. 그 다음에 올 때도 물어봤으니까 올 때도 거리 정하고 속력 정해. 그 다음에 시간 정해. 그럼 그 상태에서 정하는 게 뭐냐면 시속 8km 달렸대. 그럼 8km 적어. 근데 나머지 패스.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뒤에는 막 뭐 말이 나와 있는데 막 뭐리 나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 게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를 물어본대. 그러면은 변수 잡아.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를. 이런 거 나서 시작하면 돼요. 이런 거 나서 시작하면 돼. 이런 거 나서 메꿨어. 다 메꿨고 다 메꿨어. 이제 자 시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시간은 시간을 가리면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6분의 x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8분의 y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과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두 개를 합쳤을 때 3시간 이내에 걸린대요. 6분의 x 더하기 8분의 y. 그게 3시간 이내 3. 이렇게 적어놓고요. 두 번째 여기서 또 나와 있는 게 이동거리가 21이래요. 그럼 x 더하기 y가 21.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돼요. 내가 팁 드릴 수 있는 거는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고 미지수 적당히 잡은 다음에 단위를 일반적으로 통일 잘 해줘요. 일반적으로 많이 해주니까 어려운 거는 이렇게 세 개 표시하는 거, 이렇게 세 개 적는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695번이랑 69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695번에 697번. 답이 맞는지? 아닌가? 맞아. 나 끌랬는데. 나 그러면 울 것 같아. 괜찮더라고. Y 안 적어 이씨. 여기 Y 어디 갔어? 많이 힘드니? 네. 뭐 했다고? 그러게요. 뭐 했겠지? 아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48 곱하고 맞네. 분모 없애줘야지 48. 얘랑 얘랑 이렇게 해야지. x 더하기 y 여기다 주차시키고 x 더하기 y는 20. 바로 밑에 8가 됐어. 더하고 140 되잖아. 여기는 좋은 데는 얘를 가지고 적당히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위에는 몇 개 할래? 8. 8배에서 이렇게 적어두지. 그냥 거기다 바로 적어. 8배 해주고 8배 해주고 나는 2배 빼주고 Y는 2배 깨버릴 뻔. 지금 여기다 여기다 연습장에다가 이제 놔두시면 되겠다. 좀 줄게. 너무 좁지 않나? 글씨가 엄청 작게 치는 거 힘들어하니까. 네, 그런 게. 지금 계산. 알겠는 거안 풀어. 그것도 풀기 풀어낼 거 아니야. 아니 저거는 내가 풀어놨으면 기본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이씨 양심이 없네. 날로 먹으려고 그래. 뭐가 아니야? 아니에요. 저 695원이랑 97번 못 풀어보고. 694번을 내가 풀었으면 당연히 풀어야지 지금 내가 장난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튀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서 뭐 부담 주고 그냥 그치?
오. 진짜요? 좀 치네? 진짜요? 잘 모르겠다. 아 내가 맞았어. 아싸. 짧고 했으니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이거까지 곱한 게 얼마나 곱한 거야? 23을 아 여기다. 숙제 다 온 거겠네. 그러면 이거를 약분한 다음에 응. 곱하기 2분의 3을 넣고 약분니까 여기다 2분의 3을 잡아. 여기가 곱하기 여기 있는 걸 이걸 이렇게 해서 양쪽 열어놓으니까 분모 있는 거 없애고 싶으면 양쪽 열어놓고 6만 곱하기 하지. 이거 말고 5만 곱하기 하니까 이쪽 6만 곱하기 다 여기서 곱하기 됐죠. 그러면 밑에서 진짜 어떠시 1x 아이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나가봅시다. 마지막 두 개. 118쪽. 118쪽. 마지막 두 개 나가봅시다. 700번이랑 703번 일단 두 개 나갈 건데요. 일단 700번은 그냥 간단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변수 잡는 게 좀 간단하니까. 700번까지는 간단한데 703번 할 때 멘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꽉 붙잡으세요. 자, 일단 703번을 70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700번은 상황 파악은 먼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원 입구에서 혜성이가 출발한 10분에 민수가 출발했대요. 그렇구나. 혜성이가 분속 300m로 민수는 분속 400m로 자전거를 타고 달렸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는 민수가 출발한 지 몇 분에 도착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봅시다. 해보면은 자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출발했어요. 민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라는 말고 혜성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혜성이도 있어요. 이것도 간단해요. 그럼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출발하고 10분 후에 출발했대요. 그러면 민수라는 아이는 혜성이라는 아이는 있는데 민수라는 아이가 혜성이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혜성이가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 민수가 그 뒤에 이어서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출발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속력이 나와 있고 10분 뒤가 나와 있는데 10분 뒤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혜성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해놓고 나서는 거리, 속력, 시간 이걸 적어놓으라 했어. 얘도 똑같이 거리, 속력, 시간을 적어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풀려요. 여기서 거리, 속력, 시간을 적은 다음에 혜성이라고 하는 아이는 분속 300m로 갔대요. 뭐냐 또? 분속 300m로 갔대요. 여기는 300m 퍼분. 어려운 거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라고 하는 애는 분속으로 갔대요. 400m 퍼분.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10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은 민수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민수가 출발하고 나서 몇 분인지 물어봤으니까 민수한테다가 민수야 너 얼마만큼 갔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한테 얼마인지 물어봐야지. 그러면 우리는 혜성이라고 하는 아이는 민수가 출발하고 나서 10분 후에 민수가 출발하기 10분 전에 출발한 거니까 얘는 이만큼 갔겠지.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럼 그 상태에서는 두 개 곱해주면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10에 300이라고 나올 텐데 만나야 돼. 그럼 거리가 같아야겠죠. 거리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두 개의 거리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400x
x 더하기 10에 곱하기 300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민수가 출발한 거랑 혜정이가 출발한 거랑 x, y로 변수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더 힘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씩 적어놓고요. 나머지는 푸는 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701번은 좀 이따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03번 같이 봅시다. 703번. 703번 같이 봅시다. 703번을 만약에 정규반에서 했거나 나랑 같이 했을 때는 아마 이거 정규반에서 그때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에서 할 때는 N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공원 도는 건데 호수둘레 도는 건데 막 2바퀴는 돌아야 되고 3바퀴를 돌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비슷한 문제인데 자 볼게요. 이걸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이제 가자. 원이 있어. 호수가 있어. 돌 거야. 열심히 돌 거야. 열심히 돌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돌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돌래. 얘는 이쪽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아이는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 짠 하고 만났어. 짠 하고 만나는 거야. 그럼 짠 하고 만났을 때를 보는 거야. 짠 하고 만났을 때 봤는데 자 이제는 이게 뭐냐면 지금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는 자 두 개를 보고 있어. 하얀 색깔을 보고 있고 빨간 색깔을 보고 있어. 근데 하얀 색깔과 빨간 색깔을 비교해 보니까 얘는 요만큼 한 바퀴를 돌아서 조금 더 왔네. 그 다음 두 번째 하얀 색깔 아이는 요만큼 갔네. 에게 요만큼 갔네.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럼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이러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약간 이게 의문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거리를 비교했는데 이거랑 똑같네. 여기랑 똑같네. 그 말은 뭐냐면 빨간색에서 요만큼은 똑같은데 요만큼은 제외하면 한 바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한 바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으면 아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두 개를 요만큼을 뺐대. 요만큼을 뺐다는 게 하얀 색깔만큼 뺀 거야. 그럼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두 거리의 차. 이게 뭐랑 같다고 하냐면 둘레랑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적으면은 위에 있는 것도 아마 똑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위에 설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같은 방향이면 뭐 속력을 더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걸 이해시키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두 거리의 차이가 둘레와 똑같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났다는 거야. 한 번 만난 거야. 그럼 자 물어볼게. 응용해서 물어보자. 두 번 만나면 몇 번 가면 돼? 둘레를 몇 번 가면 돼? 두 번 가면 돼. 그러니까 2배 해주면 돼. 그럼 3번 만나면 3배 해주면 돼. 4번 만나면 4배 해주면 되는 거.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둘레라고 하는 거에 한정되지 말고 그냥 만난 횟수. 여기 얘들은 조금 잘 알아듣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만난 횟수만큼 돌리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자연스럽게 생각나요. 문제 풀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여기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처음에는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싶다 하면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자 반대 방향도 있지. 반대 방향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반대 방향은 자 합이 여기에 차야. 그럼 반대 방향은 차니까 차의 반대 합이지. 그러니까 두 거리 합. 합에서 이게 둘레가 나온다. 둘레 말고 둘레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고 네, 간단하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딱 한 바퀴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는 됐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 가서 참고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참고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둘레 길이가 2km. 아 둘레 길이가 2km래요. 2km인 여기 호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A랑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저 일정한 속력을 걷고 있대. 그렇구나. A랑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두 사람이 있는데 일정한 속력을 걷고 있구나. 이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2시간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30분 뒤에 그 다음에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좀 더 빠르대. 근데 A랑 B랑 속력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써요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상황 판단한 다음에 우리는 거리, 속력, 시간을 적어야 되거든. 거리, 속력, 시간을 적어야 되는데 이거 적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왜 애매하냐면 A라는 상황도 아니고 B라는 상황도 아니고 상황은 여기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갈 때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황을 고려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놀아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라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걸 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속력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닥치고 미지수를 잡자. 닥치고 미지수를 잡자. 뭘 잡으면 되냐면 얘를 잡자. 속력을 잡자. 속력을 잡자. y/km/h. 잡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잡아놓고 나면은 뭐가 좀 보일까요, 선생님?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2시간이 걸린다 했죠. 2시간. 2시간 걸려서 만난다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두 거리의 차라고 했으니까 2시간 걸려서 갔을 때 두 개의 거리의 차를 구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이해갈까요? 2시간만큼 간 다음에 두 거리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자, 속력이 여기에 x가 있고요. 속력이 y가 있었어. 근데 2시간만큼 갔어. 그럼 그때 거리는 한쪽은 2x 한쪽은 2y가 될 거고 두 개의 차이니까 빼기를 해주는데 이게 2km. 이렇게 적어주면 문제가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잡기 시작하면 끝나는 문제냐면 일단 이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이 내용들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속력을 미지수로 잡는 거. 속력을 미지수로 잡지 않는 이상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문제를 못 풀어요. 저는 못 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속력 잡아놨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요. 반대 방향에서 만난대요. 반대 방향에 30분 걸린대요. 30분. 시간이 다른데요. 다리가 다른데 분이다. 그럼 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1 시간이요. 다리를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한쪽은 거리랑 속력을 곱해가지고 2분의 x 2분의 y를 계산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둘레 2라고 하는 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속력이 뭐라고 적는 거냐면 x 빼기 y라고 적고요. 이때 속력은 x 더하기 y라고 적어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설명이 만약에 여러분 들은 적이 있다 하시면은 이걸로 기억을 하세요.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속력은 얘는 두 거리의 차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속력끼리 빼기를 계산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게 기억나면은 기억하시고요. 저는 그 설명으로 이해시키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만 풀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700번이랑 703번을 만약에 풀었으면은 703번 한 번이라도 풀면 됐고요. 701번을 일단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풀었어요. 703번을 마저 풀어봅시다. 내용의 이해는 가야 되니까. 손에 붙어야지. 숙제 너무 조금 해준다. 응? 왜? 아니 서울쌤에 비해서 많이 내주지 내가. 서울쌤이 얼마나 내주죠? 진짜 많이 내렸어요. 이번에? 네, 얼마 내주셨나요? 되게 많이. 그래 많이 내지 마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맞잖아. 틀린 말 아니잖아. 네. 많이 내도 돼? 꽤 많이 내주셨네요. 네, 진짜 많이 내렸어요. 얼마 내주셨나요? 여기서 다들 가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설마요. 제가 거짓말을 뭘. 했어요. 네.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넌 이거 밀린 거는 숙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밀린 거 아니라 진짜 다 같이 안 했어요. 근데 다 같이 안 한 거죠. 숙제를 안 했다고? 성실한. 아니 숫자 거기까지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106쪽까지 안 했어요. 아니에요. 108쪽까지였나? 아니요? 아니요 한 103초까지였나? 거짓말하고 있네. 제가 미리 한 거예요. 103쪽까지는 진도를 나간 거고 친구야.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었잖아. 기억 안 나니? 내가 물어보면 수업했던 거? 시영아. 아니요. 이번 주를 위해서 거짓말을. 아니야 넌 뭐냐 너 보여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나 107쪽에서 117쪽? 많긴 하네. 많죠? 5장이니까 많긴 하네. 뭐 해야죠. 봐봐요. 많다고 했잖아요. 예. 안 믿으신 분. 예.
얘는 다. 얘는 다. 이거. 선생님. 응? 답이 분수가 나와요. 답이 분수가 있을 수도 있지. 분 나오면 안 돼? 분수는 숫자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네, 아니. 와 진짜 너무